한동훈 위원장 원톱 체제 한계론에 부딪혔는데 오늘 수도권 인천과 수원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자, 인천, 경기, 수원 좀 쉽지가 않습니다. 돌파구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?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특단의 대책 말고는 네. 지금 공약을 어떤 걸 내놓는다 이런 정도로 가지고 민심이 출렁이고 반전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그러기는 좀 어렵다. 그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저질러 놓은 사건들이 너무 네. 크다는 거예요. 이종섭, 대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파까지. 그래서 이거를 어찌됐건 좀 윤석열 대통령하고 약간 좀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한은 그 분리 전략을 쓰지 않고는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거다.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애초부터 분리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인물이라는 거잖아요.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래 상하관계에 있었던 네네.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실은 그런 뭔가 결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. 의대 증원 문제 가지고 중간에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. 그래서 예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했던 식의 네.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했던 그런 걸 모델로 해가지고 그런 정도만 하면 되겠지. 이건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자, 수도권 위기 이론까지 재부상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좀 다급했던 걸까? 윤석열 대통령, 한동훈 위원장 또 인요한 위원장까지 때 아닌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어제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 안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. 반국가 세력의 밑줄 쫙이죠.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은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는 전쟁을 치러서라도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.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은 종북 세력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.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거다. 최 교수님, 사실 색깔론이라는 게 선거 때마다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별 재미를 못 보고 지지층은 결집하더라도 중도층은 또 이탈하는 거 아니겠어요? 어떻게 당연하죠. 보십니까? 지금 상황에서 색깔론을 꺼내는 건 마이너스예요. 네. 저는 그렇게 보고요. 지금은요,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어떻게 민생을 챙길 거냐를 얘기해야 돼요. 민생 때문에, 대파 논란도 그렇습니다.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값에 대해서 합리적이다. 875원인가요? 그 가격이 합리적으로 얘기한 것도 잘못된 얘기죠. 네. 그것도 화가 나지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.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, 민생을 제대로 아는 거냐. 대체 그렇게 시장 많이 다니신다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살기 팍팍한지 깨닫고 있느냐. 이 부분에 대한 분노예요.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거거든요. 결국은.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대책을 내놔야지. 지금 철진한 색깔론, 이념 논쟁 이거 불러와가지고 다시 뭔가 역전을 해보겠다? 이거는요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. 국민들은 이런 철진한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써먹은 수법 아닙니까? 이런 수법이 지금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대를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. 시대 정신이 뭐냐? 정권 심판이고요. 그 정권 심판의 가장 기저는요.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도 있지만 저는 민생이라고 생각해요.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서 사과 하나 대파 사기도 힘들어지는 이 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해결은 못하고 이종섭 장관 같은 사람, 전 장관 같은 사람은 호주대사로 임명을 하고 최상병 사건에서는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서 분노하고 화나 있는 거잖아요. 그 지점을 제대로 지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색깔론, 철진한 색깔론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걸 반전시켜 보겠다고 하는 것은요. 국민을 정말 너무 수준 낮게 보는 그런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국민의힘은 윤재욱 원내대표의 긴급 지시로 시 도당의 종북 세력을 겨냥한 현수막을 걸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죠. 이종훈 평론가님, 이런 해프닝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이게 윤재욱 원내대표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일까요? 네. 그건 아니다. 이거는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일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생각해요. 제가 여당 관계 정치인들을 좀 만나보면 네. 지금 이번 선거 국면에서뿐만 아니고 집권한 이후에 계속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한 내용은 뭐냐면 윤 대통령은 언제나 집토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. 예, 집토끼만 잘 단도리를 이렇게 단속을 잘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선거 치르는데 문제 없다. 자기도 그렇게 해서 당선됐다. 이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. 자, 그래서 아마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총선 국면에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? 아니다라는 거고 윤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이준석 대표도 옆에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극우지향적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. 상당히 중도 외연 확대
부분까지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역할을 해줬던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젊은층 플러스요. 예, 그런데 네. 이제 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빠져나간 상태에서 자기 주도로 이렇게 계속 가면서 한동훈 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도 세력 찾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차별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오히려 그 발목을 잡고 더 이쪽으로 끌어당긴다. 이런 식으로 가면 뭐 결국은 선거 지더라도 그냥 우리 친윤 그룹만 그냥 똘똘 뭉쳐서 몇십 명, 예, 뭐 백석 못 하더라도 한 7, 80명만 네. 그냥 챙겨서 가면 돼.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로밖에 볼 수 없다. 그런데 7, 80명만 챙겨가지고 여당이 국정 운영이 가능합니까? 네.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과반 가능하면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과반 못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의 의석 확보는 해야 그래야 국회에서 약간 그나마 자기네들 원하는 국정 뭐 관련한 여러 가지 입법 예산 관철시켜 나갈 수 있다. 네.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. 네. 근데 사실 4년 전 총선 때도 민주당도 한일전 이 프레임으로 좀 재미를 봤다고 볼 수 있죠. 그때 180석 가까이 가져가는 완승을 거뒀는데 이번에는 또 신한일전이다. 친일 색깔론 국민의힘을 저격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통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지금 통하도록 환경을 지금 많이 만들어 준 거는 맞죠. 네. 윤석열 대통령의 뭐 그동안의 이제 외교 행보라든가 예. 또 최근에 뭐 일본이 이제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이렇게 뭐 교과서에 그냥 못 박다시피 이렇게 하는 그런 행보들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뭐 강력하게 항의하는 뭐 이런 행동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그다 게다가 또 이제 뭐 건국 전쟁 얘기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뭐 어디 시내에다가 이제 뭐 송현동에다가 뭐 만들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송일종 의원 발언. 예, 네.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지금 이제 그런 그 친일 세력들을 두둔하는 그런 그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프레임을 걸기 굉장히 좋아져 버린 거죠. 그러니까 안 걸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. 그러니까 결국 근거는 그 국민의힘 쪽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건 제공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이제 0시부터 오늘 자정부터 선거운동 시작되는데 자 이런 색깔로는 지지층 결집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좀 싫어하는 정치 혐오를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도 우리 편 집토끼 단속에 여야가 좀 신경을 쓸까요,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? 뭐 그렇다고 봐요 저는. 네.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색깔론을 계속 강조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왜냐하면 사실 지금의 이 어떤 그 전선, 그러니까 경쟁의 전선에서 뭔가 반전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거의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이종호 평론가 말을 받아서 제가 또 거기 덧붙이면. 최소한 본인이 탄핵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숫자, 이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토끼,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보수 진영의 사람들만 딱 뭉쳐서 가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문제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임기가 3년 남아있으니까 본인은 그렇게 괜찮을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는 또 어떡합니까? 지방선거는 또 어떡합니까? 이런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가 남아요. 그렇게 되면 이 색깔론을 가지고 나갔을 경우에 추후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사이에는 상당히 큰 갈등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. 네. 국민의 입장에서는 순절해야 돼요, 이제는. 더 이상 같이 갔다가 만약에 패배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이 같이 간다? 같이 망하는 거예요. 그러면 차기 대선 후보의 어떤 후보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 재편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통령실 거리두기 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 어렵다. 즉 색깔론으로 가는 순간 네. 본인도 상당히 총선 네, 이후에 네. 어려워질 수 있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